드디어 북한이 미국하고 실무 협상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그동안에 참 실무 협상을 하느냐 마느냐, 또 제가 여러분한테 대북주는 존버 전략이다. 네, 대북주는 존버 전략이다를 많이 강조드렸죠. 대북주는 존버 전략이다. 존버를 많이 강조드렸는데 결국 버티니까 사실 뭐 북한이 다른 것들을 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길로 간다라는 게 뭐 새로운 길이 뭐 있겠어요. 그 북한의 선택은 뻔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또 여러분의 생각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선택은 뻔하다. 여러분들이 많이 흔들렸는데 제가 우리 회원에 가입해야 되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드렸죠. 멘탈 강화다. 멘탈 강화. 여러분들이 회원에 가입해 있으면은 제가 계속 버티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버티지 못하고 매도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전투를 하게 되면은 낙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낙오하게 되면은 그 낙오한 상태에서 혼자 낙오된 상태면 버틸 수가 없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대열에 남아있으면 낙오되지 않고 같이 이제 버티게 되면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낙오돼 버려요. 낙오되면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래서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고,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방송을 들으시라는 얘기하고, 또 가급적이면은 우리 회원에서 남아있으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남북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회원으로 남아 계셔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혼자가 떨어져 나가 있으면은 이제 다른 방송에서 각가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또 뉴스를 보게 되면은 북미 간에 금방 전쟁할 듯한 그런 분위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견딜 수가. 혼자서 견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장 결과가 안 보이고, 당장 좀 답답하다 하더라도, 우리 회원에 들어와서 버티는 게 낫다. 그리고, 제가 단타크린 주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우리 이제 장기 종목 있잖아요. 그것도 있으니까. 어제 저녁 방송 보셨습니까? 어젯밤 TV 방송? 어젯밤 TV 방송 보셨나요? 보신 분들 1번. 어제 참 축구 때문에 못 보셨었겠다. 축구 때문에. 보셨습니까? 어젯밤 방송에서는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만 얘기했어요. 네이버와 카카오. 시간이 좀 있었으면은 남북주 얘기도 좀 했을 텐데, 남북주 얘기를 할 시간이 모자라서, 원래 이제 테마도 하도록 돼 있었는데, 테마를 할 만한 그런 이제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뉴스, 북한이 실무협상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 얘기를 쭉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네이버하고 카카오만 열심히 말하고 말았는데, 어제도 제가 네이버 카카오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 시대 최고의 종목이다. 시대의 영웅주다. 시대의 영웅주다라고 얘기를 했죠. 시대의 영웅주. 네이버 카카오가. 그렇죠. 이제 오늘부터 아마 이제 남북주들 랠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는 제가, 대북주 전문가, 어제 누굽니까? 이경락 전문가는 저보고 남들이 그런다면서요. 대북주의 아버지라, 대북주의 아버지라 그런다면서요. 인천여우가, 대북주의 아버지다. 제가 아버지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시조세라 그랬죠, 시조세. 대북주의 시조세라 그랬는데, 어떤 회원분이 그러다, 인천여우가 대북주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했대요. 시조세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또, 아버지다 그러니까 좀,
좀 그렇더라. 예, 하여튼 그래서 어제 이제 밤에 대북주 오늘부터 간다라는 얘기 좀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네이버 카카오만 얘기했습니다만은 카카오도 사실 제가 이제 어제 밤에 얘기는 그거예요. 카카오가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역세권 얘기잖아요. 역세권. 그 다음에 뭐 요즘 뭐 쓱세권도 얘기죠. 쓱세권. 신세계는 쓱세권 얘기도 하고, 숲세권. 무슨 뭐 몰세권도 얘기하죠. 몰세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카세권, 내세권이다. 한국에서는 카세권, 내세권이다. 카세권, 내세권이 뭘까요?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카세권, 내세권이다.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나 네이버랑 가까이 있으면은 돈 번다. 돈 번다. 카카오나 네이버가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고요. 결국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 모든 것을 장악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장악할 것이다. 지금 좀 진행되는 거 봐보면은 카카오나 네이버가 하지 않는 게 없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단순한 어떤 그 쇼핑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다 이런 거 있잖아요. 티켓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예약, 그다음에 무슨 식당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예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든 것을 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가져올 거예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가져올 겁니다. 예, 그 모든 것을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뭐 지금 뭐 호텔 컴바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결국 카카오랑 연계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나 네이버 쪽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티켓 판매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카카오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카카오 연계되거나 뭐 다방, 직방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연계될 겁니다. 예. 대북주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많죠. 예. 외로운 싸움입니다. 요 혼자서 끝까지 지금 대북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그 북한과 미국의 어떤 그 움직임이 결국 좀 의도된 움직임이다 생각합니다. 의도된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의도된 움직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기획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기획.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김명길 그 순회대사 대사의 결렬 발표도 그렇고, 그때 이제 결렬 발표를 했는데 너무 어이없게 결렬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그 김명길 지사나 이쪽 북한 쪽의 얘기는 일단 그 적대 관계 해소 이걸 가장 강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한다면 뭐냐면은 좀 막말로 얘기하면 일단 미군이 철수해라. 이런 얘기죠. 미군 철수해라. 훈련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미군 철수나 이런 것들은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하는 바죠. 어찌 보면 굉장히 원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번에 뭐 트럼프도 뭐 계속 분담금 많이 내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미군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건 아닌데 그냥 미군이 공짜로 있어준다면 고맙죠. 돈 내지 돈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있어주면 정말 고마운데 돈을 자꾸 내라 그러고 돈 많이 내라 그러고 그러면 꼭 우리가 뭐 필요하나 미군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가 많이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중국과 이제 무역 거래를 많이 하는데 그것에 이제 미군 주둔이 좀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북한과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런 면이 또 있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미군이 공짜로 우리나라에 있어준다면 뭐야 그야 고맙죠. 고마운 거고 뭐 없는 것보다 낫지 뭐 이런 정도고 사실 있어봐야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전쟁 난다고 해가지고 요즘 현대전에 꼭 우리나라에 뭐 주둔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또 그런 면은 있고 전쟁이 나더라도 전쟁 날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게 항상 그 눈에 가시죠. 눈에 가시.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북한이나 중국이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별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다 한다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요렇게 보이고 그게 참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북한과 진행되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어찌 보면은 참 북한이 아주 그 교묘하게 교활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찌 보면은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뭐 무기를 내려놓지는 않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은 그냥 평화롭게 지내는 거죠. 우리하고 일본하고 옛날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잘 지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또 중국하고 지금 뭐 전쟁을 했던 관계인데도 중국하고도 지금 잘 지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북한하고도 이제 어떻게 딱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민족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럼 진행되는 방향을 쭉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볼 때 결론적으로 북한과 미국은 뭔가 크게 뭘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 네, 그렇게 일단 보여져요. 네, 그래서 내용들을 제가 오늘 쭉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간이 이제 많이 안 남았는데, 이건 그제 나온 문제지만,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를 위해서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가장 원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군사훈련 하지 않는 거. 요게 이제 적대정책이라는 게 이제 군사훈련 하는 거거든요. 적대정책. 적대정책이라는 얘기가 달리 보면은 이제 미군 주둔이고, 또 달리 보면은 이제 뭐 한미 연합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주둔하는 건 알겠는데 한미 연합훈련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게 북한에서 볼 때는 연합훈련 하다가 바로 넘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미 연합훈련 하지 말아라. 요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스퍼 국방장관이 오케이. 이번에 하여튼 뭐 좀 조정 좀 할게. 예. 에스퍼 국방장관이 오케이. 그래. 니네가 그렇게 원한다면은 군사활동에 좀 조정을 하겠다. 이 조정하겠다라는 말 자체만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 부분이라는 거죠. 긍정적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 북한한테 굉장히 압박이죠. 북한에서는 압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도 원래는 이제 한미가 작년에도 좀 연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연기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도 연기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올해도 한미 연합훈련 하지 않을 작정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 않을 작정.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 하려고 했던 것은 그것이 하나의 압박이라는 거죠. 압박 정책.
예,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라면 채찍 정책이었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북한이 저렇게 막 난리치면은 안 할 생각, 이거나 혹은 원래 안 할 생각이었는데,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이제 대대적으로 할 듯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북한을 압박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압박을 해서 북한이 뭐라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계속 얘기 안 하다가 결국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제 트럼프가 야, 나 한미연합훈련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래. 연기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그래.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북한에서 그래? 미국이 우리 얘기를 좀 들어주네. 그래, 그럼 대화하자. 이런 식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대화의 기술, 그런 개념으로 좀 보여집니다. 대화의 기술. 그래서 뭐 에스퍼 장관의 얘기가 쭉 그런 거죠. 북한이 핵협상에 대한 접근법을 변경하라면 미국의 올해 말에 시간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올해 말까지, 그래, 오케이. 올해 말까지 핵협상 하자 그러면, 그래, 우리 연합훈련 연기할 수도 있지. 연합훈련 조정할 수도 있지. 축소할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딱 당근 하나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연합훈련을 막 할 듯이 해가지고 분위기 잡은 다음에, 그래, 니네가 그렇게 원하냐? 그래, 그럼 우리까지 해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대화를 유도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치고 있다. 그렇게 딱 에스퍼 장관이 하니까 바로 북한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김영철, 옛날에 김영철이가 이제 2인자였잖아요. 예. 김영철이가, 에스퍼 장관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나는 미국이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또 김영철이가 딱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남조선과 합동연합 군사훈련을 안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미국은 빠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 그만큼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환영했다는 얘기죠. 환영했다. 나는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게 다 이제 트럼프하고 이게 다 이제 계획돼서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북한이 굉장히 반색하는 분위기. 그래서 아마도 이제 15일이면은 오늘이죠, 오늘. 오늘 아마 한미 안보 협의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아마 어제 이제 군사 협의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이제 결론을 가지고 오늘 안보 협의회에서 공중훈련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이 이제 최종 정리돼서 나올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이 더 좋아하겠죠. 아마 그것이 이제 오늘 발표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김명길이가 드디어 오늘 미국과 실무협상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북한이 하고 싶죠. 실무협상.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북한이 다른 길은 없어. 그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뭘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 이제 막다른 골목에 있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 게다가 지금 발해 지역. 그러니까 발해 지역이니까 이제 뭡니까, 만주 지역. 만주 발해, 그렇게 이상하다. 하여튼, 동북 삼성. 중국의 동북 삼성의 경제가 안 좋대요. 그래서 요 영향이 북한에까지 미칠 수 있다 이거죠. 동북 삼성의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 그러는데 요 영향이 북한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지금처럼 이제 계속 제재 해제를 안 하고 북한을 꽁꽁 완전 봉쇄를 시킨다면 정말 북한 경제가 완전히 북한 경제가 완전히 몰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거는 완전히 김정은이가 원하던 거 아니죠. 김정은이 계속해서 지금 김정은이 집권해가지고 경제가 중요하다. 이제 성군 정치 아니다. 성군 아니고 경제 몰빵 정책이다. 그런데
경제 몰빵 정책으로 해서 계속 경제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제가 제대로 안 된다. 이거 뭐 그러면 김정은이의 그 어떤 기반이 무너지는 거죠, 기반이. 그래서 지금 북한은 다른 거 다 뭐 어쩌고 하더라도 어쨌든 제재 해제를 받아가지고 경제에서 크게 좀 일어서고 싶은 거죠. 일어서고 싶은. 그게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의 목적이란 말이죠. 목적이고 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올해 내로 꼭 하고 싶은 거야. 올해 내로 요 제재, 경제, 유엔 제재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거야.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김정은이가 일단 핵탄두를 내놓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핵탄두도 내놓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근데 핵탄두를 내놨을 때, 미국이, 얼마만큼의,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끝까지 아마 해보고 싶다는 것 같아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김정은이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핵이 이제 한 40개 정도, 핵탄두가 40개 정도라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나 뭐 한 10개라도 일단 내놓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놓을 용의는 있는 것 같아. 요거 이제 그래 미국 니네 가져가라. 요렇게 하고 싶은 용의는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만큼의 대가를 미국이 주어야 이게 그래야 이제 그 북한 주민들에게 존엄이잖아요. 존엄의 그 저게 쓴다 이거지. 그 면이 쓴다. 존엄의 면이 쓴다. 그 핵을 딱 내놨는데 핵탄두를 한 10개 내놨는데 미국이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준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바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그래 핵탄두를 내놓겠는데 대신에 미국이나 서방에서 정말 확실히 보상을 해달라. 이 확실한 보상 때문에 저렇게 오래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정은이 지금 행보를 쭉 보면은,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정말 원하는 것은 경제를 원하고 있는데, 무슨 종교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이란이나 이런 이제 중동처럼 종교의 국가는 모르는데, 종교의 국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원하는 것 같아. 이번에는, 김정은이 말대로, 계몽군주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계몽군주가. 그래서 나는, 이제 북한의 경제를 갖다가 살리고 북한을 정말 세계에서 번듯한 국가로 좀 올려놓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젊으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핵을 딱 내놓는 게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니까 내놓고 싶고 또 사실 미국이 안 들어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과의 무슨 남북 대화니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거야.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개방해봐야 뭐해. 결국 미국이 밀어줘야만이 북한이 모든 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모든 글로벌 경제를 꽉 쥐고 있잖아요. 무슨 IMF라든가 IBRD라든가 WF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제 미국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고 또 미국의 기업이 들어와야 돼. 미국 기업이 평양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핵탄두까지 내줄 용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받을 거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핵 개발하면서 꽤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받아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봐야죠. 이제 가봐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막판까지 이제 왔어요. 북한이 원래 벼랑 끝 전술 아닙니까? 벼랑 끝. 벼랑 끝까지 왔어, 지금. 그게 이제 12월이야. 그래서, 드디어 12월 달에, 협상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요 얘기도 참 그래요, 보면은. 다음 달에 실무협상 용의가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김명길 대사. 굉장히 좀, 뻣뻣하죠, 뻣뻣해. 12월에 제3국에서 협상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 비건 대표가 12월에 만나자고 의사를 전달해 왔다.
우리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대조선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같은 부차적인 문제로 협상하려고 한다면 문제 해결은 가망이 없다. 요 얘기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종전선언이나 뭐 연락사무소 같은 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북한은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 얘기하고 있거든. 근본적인 해결책.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화끈하게 그 북한을 밀어줘라 이런 얘기죠. 지금 이게 이 말이 우리는 뭐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한다, 연락사무소 개설을 원한다, 무슨 체제안전보장을 원한다 이런 얘기 쭉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냥 뭐 근본적으로 북한을 밀어줘라. 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북한을 밀어줘라. 그러니까 북한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핵이나 이런 거 모두 포기할 수도 있는 저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핵만 포기하고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게 뭐냐? 요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잘한 거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같은 이런 거 가지고 협상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하자.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적대정책의 해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대정책의 해소는 뭡니까? 적대정책을 해소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친미라는 거죠. 친미.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개설 얘기를 했는데 연락사무소 이거 하지 말고 수교하자는 얘기입니다. 수교. 예. 그냥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미 연합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을 적국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적국으로 보니까 이제 연합훈련 하는 거 아닙니까? 적국으로 보지 말아라. 우리 적국이 아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뭐 연합훈련하고 하는 데가 뭐 있겠죠. 저쪽 그 뭡니까? 나토 쪽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나토에서 하고 또 이번에는 또 이제 인도 쪽에서 이제 그런 훈련도 하는데 또 아시아 이쪽 쪽에서는 이 북한 집정 한국에서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북한을 협박하지 말고 그냥 북한을 갖다가 하나의 그 미국의 우방을 생각해 달라. 미국의 우방국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했죠. 그죠? 우방. 예. 그런 개념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그래서 종전선언 같은 거나 연락사무소 같은 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고 근본적으로 적대정책을 철회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런 것들을 화끈하게 다 바꿔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우방이 된다는 얘기는 일단 대사관계 수립이겠죠. 대사관계 수립. 그리고 지난번에 뭐 미군 철수는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북한이 옛날에 미군 주도는 좋다. 미군 주도는 오케이. 미군 주도는 오케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미군이 주도하는 것은 오케이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 났죠. 평양에 미군이 주도해야 된다. 평양에 미군 주둔도 좋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괜찮은데, 근본적으로 북한이 적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 해달라는 거죠. 적국이 아니고,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평양에 들어와라.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또 그런 얘기죠. 나의 직감으로는 미국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단지 시간벌이를 위한 수책을 부린다면 그런 회담에는 흥미가 없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거꾸로 북한이 시간벌이를 위해서 괜히 쓸데없이 뭐 만나는 듯 차일피일 미루고 핵은 그냥 뭉개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에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좀 미국이 말이야 그냥 뭐 협상할 생각도 없으면서 괜히 만나가지고 하면서 그냥 뭉개기만 하고 그냥 대선 끝날 때까지 계속 북한하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만 하다가 나중에 북한을 갖다가 괴멸시키려고 그런다. 북한 자체를
봉쇄시켜가지고 경제 봉쇄를 통해서 북한 괴멸을 바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지, 북한은. 그러니까 뭐 진짜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네. 미국이 우리 경제 봉쇄해가지고 북한 스스로가 괴멸되기를 그냥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북한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시간벌이 하지 말고 하려면 화끈하게 하자. 이런 얘기 같은데,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한미합의에서 이제 공정훈련 규모 축소나 연기나 이런 게 있겠죠. 그게 이제 나온다면 실무 협상에 응할 듯한 분위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이런 것도 참 특별하죠.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른데 우리가 추측했던 거랑 많이 달라요. 비건 대표가 직접 연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 조미 대화와 관련하여 허심탄회하게 김명길이죠. 나와 직접 대화를 하지 않고 이른바 조미 관련 구상이라는 것을 공중에 띄우는데 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북한이 응답을 안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미국이 김명길한테 직접 연락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연락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래 북한 우리 답답할 거 없어 미국이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린 답답할 게 없으니까 우린 제재 조치 계속 할 거야. 그래 니네 얼마나 견디나 봐라. 스스로 손들고 항복해 와라. 이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서로 이제 기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니네가 항복해 항복. 그냥 핵무기 우리한테 반납하고 완전히 항복하면은 우리가 다 들어줄게. 요런 개념이고 북한 개념은 똑같죠. 그 옛날에 리비아가 항복했더니 나중에 니네들 뒤통수 쳤잖아. 요거 개념. 리비아 옛날에 항복했더니만 가다피가 항복했는데 니네 어떻게 해서 가다피 나중에 완전히 그냥 뭐 방군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 니네도 그럴지 모르니까 이번에 우리가 항복한데 대신에 확실하게 우리를 갖다가 적대국이 아니라 우호국으로 대접해 달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미국 측이 우리에게 제시할 해결책을 마련했다면 우리에게 직접 설명하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고래에서 지금 이제 진전이 좀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래요? 북한이 시설물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당했다 한다고 남한에 최후 통첩했는데 남측이 침묵하고 있다고 북한이 발표했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굉장히 지금 초조한 거야. 초조한 거예요. 초조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많이 시간은 가고 있고 올해로 빨리 뭐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금강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금강산 문제도 답답하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금강산까지 올라와가지고 최선이랑 같이 올라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남한에다가 추파를 던졌다 봅니다. 추파. 저는 그렇게 봐요. 추파를 던졌다. 추파. 그러니까 계속 지금 몰아붙이고 있고 하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거의 막다른 길까지 와가지고 뭔가 이번엔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나온 뉴스가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싱가포르 약속을 진전시키는데 전념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북한의 대화 용의에 대해서 국무부 발표입니다. 국무부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약속을 진전시키는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뭐 그렇죠. 대북 제재로 손들게 해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드디어 이제 뭐 협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비건 대표가 12월에 협상하자고 제안했는지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북한에서 비건 대표가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하고 계속 네가 먼저 양보해라. 네가 먼저 손들어라. 네가 먼저 항복해야 돼. 그렇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기싸움을. 그래서 미국은 확실하게 북한을 제압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마지막까지 몰아서 완전 제압해가지고 한 방에 아주 큰 건을 얻으려고. 요거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죠. 미중 협상 과정도 보면은 오늘도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은 또 뭐라 그럽니까? 또 우리가 확실하게 합의해 준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관세 철폐를
합의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하고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중국이 손들어라. 중국이 항복해라는 거예요. 항복해라. 요거를 계속 이제 트럼프는 강조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랄까 서로 우호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이기는 방식으로 합의한다는 거죠. 이기는 방식으로. 트럼프가 확실히 이겨야 돼 무조건. 그래야 또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도 지금 계속하는 게 항복해라는 거죠. 항복해라. 항복하면은 다 해줄게. 요걸 이제 강조하는 거니까. 요걸 강조하니까 북한은 아직 항복했는데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총살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막판까지 몰리다가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12월 달에 하자 협상하자고 했으니까 드디어 이제 남북주의 시대가 열린 것 같죠. 남북주의 시대가. 그래서 남북경협주 들고 있는 분들 이제부터는 좀 뭐가 돈 좀 되겠구나. 돈 좀 되겠구나.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드리겠던 게 멘탈 자리, 멘탈이 중요한데 멘탈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남북주를 경협주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올해 경협주 말고는 이게 테마가 없어. 테마가 없죠. 바이오 테마도 이제 한물 갔고 뭐 미세먼지 테마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 좋아진다 가지고 이게 대박 납니까? 이런 거 경기 대박 안 난단 말이죠. 경기 좋아봐야 뭔 대박이 나겠어. 그죠? 경기 좋아지면 그냥 들고 있으면 쭉 좋아지는 건 좀 수익이 나지만 대박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의 대박 테마는 무조건 남북 테마야. 남북 테마가 이게 옛날에 우리 이명박 시대 때 4대강만큼 대박 테마란 말이죠. 4대강 테마. 그래서 이 남북 테마가 정말 대박 테마인데 이게 좀 진전이 안 되니까 정말 여러분들 많이 고생했단 말이죠. 이제는 아마 진짜 이번에는 진짜로 대박 랠리가 시작되지 않겠나. 그렇게 제 감이 납니다. 네. 이번엔 정말 대박 랠리가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지금까지 참았던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래야 되나? 감사한다 그래야 되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기대해 보자. 자, 11월과 12월 그리고 내년 3월 달까지 내년 3월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내년 3월까지 아마 대박 랠리가 이제 드디어 시작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은 남북주가 터지기 시작하면 아마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 동안 계속 남북주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진행될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제가 이제 오늘 저녁이나 오늘 장중에 뭐 특별한 일이 나오거나 또 내일이라도 특별한 얘기가 나오면은 오늘 금요일이지만 야간에 공방을 하겠습니다. 야간 공방을 오늘 밤이나 아니면 내일 밤이나 일요일도 좋고요. 일요일 낮이나 하여튼 특별한 일이 나오면 특별한 결론이 나면은 제가 긴급 공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억지로 참 힘들게 정말 가슴 졸이면서 남북주에 삼아주신 분들께 제가 감사드려야 되고 나름대로 구상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 나오면 긴급 공방을 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이번 기회에 남북주로 정말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지금 막 뭐 쪽박 나셨던 분들 대박으로 바뀌었는데 쪽박에서 대박으로 일단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참느라고 수고하셨고 이번 11월 12월 내년 1분기에 대박 내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말 남북 랠리 남북주 랠리 이제 정말 출발인가 대박 내자. 감사합니다. 이번엔 꼭 대박 나야 될 텐데 뭐 지금까지 참아주셔가지고 저도 감사드리고 지금껏 제가 쭉 공부할 때마다 들어와서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공방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이나 공방하게 되면 그때 뵐게요. 감사합니다.